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유대정입니다. 자, 드디어 인셉션 강좌가 오픈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셉션 강좌가 뭐야? 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강좌긴 하지만 또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강좌인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거의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은 과학기술이 그럴 순 없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인간의 뇌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주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입해서 아버지의 유지는 결국에는 내가 분리경영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인드를 막 집어넣게 하는 거지. 일부러.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거든요.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고3이면 19년. 그죠? 그 이상인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근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잘못된 독해를 해왔던 거야. 예? 기분 나빠요. 저 독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독해가 맞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겠지만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평가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맞게 글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문제를 틀렸다는 건 문제가 그림자거든요. 뭐의 그림자냐면 지문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똑바로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맞게? 평가원이 원하는 바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평가원적 사고로 읽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기본 강좌 이름을 인셉션, 즉 생각의 주입이라는 것으로 이제 넣었던 거예요. 이 그림도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필 또 네이클로버, 그죠? 행운. 자, 그리고 인셉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 개시라는 뜻이 있어요. 스타트. 물론 노베이스는 국치독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기본이 되는 강좌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다루는 제재들은 평가원 기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중엔 연기학습도 해요. 근데 평가원이 낸 이 기출 문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요런 틀과 요런 방식대로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기출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적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평가원 기출 소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평가원적 마인드를 좀 확립하고 주입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많은 학생들이 요거 듣고 점수 많이 올랐어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인셉션보다 사고의 질서다. 평가원적 사고의 질서죠. 자, 우리의 수강 목표입니다. 우리 독서랑 문학으로 갈라져요. 공통은요. 인셉션은 공통에 대한 논입니다. 사실은. 자, 독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초영역적. 이것도 처음 들어볼 거야. 자, 영역이라는 건 뭡니까? 독서에서. 자, 인문예술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죠? 철학이나 미학 지문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법 지문 같은 사회 지문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문 하나 나옵니다. 물론 독서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메인 세 지문 정도인데, 자, 요것들을 관통하는 초영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방금 얘기했던 인문예술 영역, 사회 영역, 그 다음에 과학기술 영역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나 그것들을 잘 아우르는 국어라는 영역 자체를 우리 초영역이라고 하자고. 어떤 텍스트든 뚫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해. 평가원이 원하는 건요, 인문지문만 잘 뚫으세요, 과학지문만 잘 뚫으세요, 사회지문만 잘 뚫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지문을 갖다 놓던지 하나의 원리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푸는 걸 원하는 것이고, 그런 초영역적 사고의 태도를 확립하잔 말이야.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평가는 여러분을 결국에는 다양한 텍스트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텍스트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오케이? 문학도 마찬가지야.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 독서랑 문학이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이렇게 공통 영역이 훨씬 깊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해라고 한다. 사실은 독서, 문학, 아니 이 공통은 독해가 먼저예요. 사실은 이 일관적 독해 원리,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문학도 잘 풀어.
그죠? 그래서 요 초영역적 사고의 확립을 우리가 첫 번째 타임인 이제 독해 강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독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지문을 자, 봐봐. 우리 세트 문항지를 봐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뭐예요? 다음 글을 잘 읽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답을 해야 돼. 근데 그 답은 물음에 맞아야 돼. 사실은 그 세트 문항지에 전부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묻겠다. 잘 읽었는지, 잘 답하는지, 그것은 물음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돼. 초영역적으로 지문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판단을 통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사고의 흐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문또의 스타일, 문제 형식에 잘 부합하는 최적의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배워야 할진데 강사들은 대부분 한쪽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저는 제일 종합적으로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태도를 전반적으로 교정합니다. 이렇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지문들에 적용을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이야.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이 독해 원리를 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책마다 체화서가 존재하니까 체화서로 개인 학습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본서와 체화서를 같이 사셔서 최대한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독서는 이렇고요. 문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문학과 독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잘 생각을 해봐.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독서는요, 대부분 보기 문제가 있어요. 이 보기 문제가 있는데, 독서는 대부분 윗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문학 문제의 대부분은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완전 달라. 왜 그럴까요? 주로 왜 그렇게 다를까요? 독서는요, 여기다가 평가원의 생각들을 막 다룰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다 우겨 넣으면 돼요. 어떤 논문을 끌어와서 그거를 이제 평가원 교수들의 입맛에 맞게 싹 다 바꿔버려. 그러면 평가원의 생각은 여기에 반영되는 거 맞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자, 이육사의 광야를 뜯어고칠 수가 있나?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뜯어고칠 수가 있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워는 너무 좀 잔인하다. 싫어가 적합하겠어. 이러면 그 교수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언터처블 못 건드려. 그러면 어디다 건드려야 돼? 여기다가 평가원의 생각을 넣고 또한 요 선지에다가 평가원의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랑 여기에요. 평가원의 생각의 중심축이 다른 거야. 독서는 윗글이 중심축이고 문학은 이 보기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응집해 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는 뭐냐면 독서는 이 부분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물론 읽어야겠지만 요게 요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평가원 해석이야. 여기요. 그러면 이 평가원의 해석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야. 평가원의 해석을 여러분이 평가한다. 어떤 이육사의 작품, 윤동주의 작품을 평가원이 해석해 놓은 걸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예요. 달라. 물론 텍스트라는 점에선 동일하지. 근데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리딩뿐만 아니라 리딩도 당연히 가르치죠. How to read. 기본기니까.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될지. 어떤 해석을 허용하고 어떤 해석을 배제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랑 풀어나갈 거다. 그 다음에 개념. 개념은요, 약속이에요. 가령 내가 성찰이란 단어를 그냥 반성으로 환원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 반성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성찰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성찰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뒤에는 또 아닌 게 하나 더 나와 있겠지? 그럼 두 개 헷갈리는 거야. 맨날 이 지랄 하는 거야. 문학 풀 때. 근데 성찰이 반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성찰이거든요. 반성, 돌아봄, 깨달음도 성찰이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뭐, 돌아보네. 어떤 미스코시 옥상에 앉아 내 자라온 26회를 돌아보았다. 성찰 가능하지. 이거 확실하게 아니네. 그럼 판단이 잘 되면 속도도 빨라져. 이런 약속이
평가원과의 약속이라고. 문학 개념은. 평가원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랑 약속을 해왔는데, 자, 이렇게 약속합시다 그랬는데, 됐어요. 제가 알아서 풀 거예요. 이러면 실력이 좋아지겠냐고.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네 멋대로 해서, 네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개념 말고, 평가원이 여태까지 몇 년이냐? 근 30년이네, 거의. 근 30년 동안 정착해오고 만들어왔던 그런 어떤 평가원과의 약속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건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어. 모든 문제를 다 풀어 제낄 수는 없다고. 30년짜리 문제를. 강사가 해야 될 일이야. 강사가 잘 정리해줘서 여러분한테 딱 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문학. 자, 최선의 리딩, 그죠? 그리고 최선의 판단, 올바른 판단, 요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서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해, 독서, 문학 개념어, 문학. 그리고 이 각각의 책들의 이제 체화서들, 부교재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뚠뚠하게 학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그칠새 꽃 좋고 열매 많다라고 얘기하잖아. 융비어천가 2장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 알겠어? 인셉션으로 시작하세요. 자, 학습 방법. 물론 노베이스는 국지독부터. 자, 학습 방법 들어갑니다. 인셉션 독해와 문학 개념어부터 하시고 독서 문학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내가 문학 개념어만 듣기에는 조금 버겁다. 좀 이제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때려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독해, 문학 개념 하면서 이제 독해 다 끝나면 이제 독서로 가는 거고. 그죠? 문학 개념 하면서 문학도 같이 해도 돼. 알겠어?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번, 얘는 2번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이 1번 하면서 얘도 1 해도 된다고. 알겠어? 괜찮다고. 자, 그리고 인셉션 독해는 책 자체를 회독한다. 왜냐면 이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하다 보면 영어도 늘어. 영어도 느는 애들 꽤 있어. 진짜로. 영어 선생님들이 직접 나한테 해준 말이야. 자, 그래서 인셉션 독해는 책 자체를 회독할 것. 왜냐면 만류기종이에요. 국어도 영어도 사실 텍스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이번엔 영어 어렵다는데 이거 해볼까? 아니, 노노노. 영어책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한 번 읽기보다는 여러 번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 번 좀 책을 읽듯이 읽어 나가면서, 요렇게 텍스트를 접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 독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독서를 수강하는 거야. 인셉션 독서 수강하는데, 수강하면서도 인셉션 독해를 계속 리딩한다면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 대신에 이거 회독만 주구장창 하면 안 돼. 주야창찬하면 안 돼요. 독서도 인강으로 수강하면서 해야 돼. 독해를 한번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1 끝냈으면 이제 2 들어가야지. 저 2 안 들어가고 1만 졸라게 회독할 거야. 이러면 안 늘어. 알겠어? 늘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무조건 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독서도 같이 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문학 개념은 제가 항상 앞부분, 인트로. 앞부분에 설명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2-3번 좀 적어봐. 끝난 다음에도 2-3번 적어봐.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인셉션 문학은 배운 내용을 숙지한 후 한 번 정도 더 풀어보면 좋아. 왜냐면 이건 판단의 영역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풀었을 때는 맞았는데 2번째 풀었을 때 틀릴 수도 있고요. 뭐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단의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 그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한 면이야. 그래서 자, 인셉션 문학은 배운 내용 뭐 수업했고 여러분 그 수업에 맞게 문제 풀었고 근데 한 번 정도 더 풀어보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독서, 뭐 문학, 독서책과 문학책 뒤에는 그리고 독해책도 마찬가지고 뒤에 지문 뚫기라고 있어요. 이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했다라는 것들을 정밀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 도움이 돼. 당연히. 알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 19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잘못된 독해 태도를 제대로 교정하는 작업.
근데 교정이라는 건 뭐야? 내가 허리 막 교정했어.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편측으로 살아왔어. 그러면 교정을 하면 뭐야? 다시 편측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채화서, 각 교재 채화서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또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본서 내관, 채화서 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추천 등급은 등급 무관입니다. 모든 등급 다 들으셔야 되고요. 기본 강좌입니다. 각 강좌 시수는 내 강좌 각 15강 내외입니다. 뭐 12강에서 15강 정도 포진되어 있어요. 4개의 강좌가. 뚠뚠하게 잘 들어놓으세요. 그럼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성적도 많이 올라요. 자, 연결 강좌 설명해 드릴게요. 국치독이란 강좌가 새로 오픈이 됐습니다. 기초입문 강좌고요. 노베이스 대상으로 한 강좌니까 좀 더 난도가 낮고 그 대신에 좀 쉬운 독해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권이 낮은 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인셉션을 했어. 어차피 할 거잖아. 응? 근데 어차피 인셉션을 하는데 좀 버겁다, 어렵다, 초반에. 그럼 국치독을 꺼내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뭐냐면 인셉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인셉션은 뭐라 그랬어? 초영역이라고 했죠. 초영역이 끝난 다음에 영역별 심화. 자, 다르니까 나눴겠지. 가령 인문예술 지문은 앞에 새끼 까고 들어오는 게 중요해. 앞에 이론 저격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대비가 많아. 그리고 여러분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 많아요. 그런 포인트들. 과학기술은 정보량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사칙연산 계산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소비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야. 각 지문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각 영역별의 특징도 존재한다고. 다르니까 나눴겠지. 같으니까 국어라고 했고 다르니까 영역별로 나눴겠지. 그것들 학습하는 시간이 파노라마예요. 그 다음에 할 작업이 이제 진또배기라고, 진또배기 하드코어라고 굉장히 고난도 영역이에요. 근데 진또배기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국치독이나 인셉션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 보세요.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밀렸어. 다른 강사들 듣다가 결국엔 이쪽으로 밀려왔는데 마지막에 무슨 이제 고치는 사람 그 명이 찾듯이 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튀어오면 같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학생들 당연히 말 안 해도 초반부터 따라오겠지.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잘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치독이나 인셉션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작업들은 피지컬을 상승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쭉 하다 보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우리가 고3 때 이제 수능 학습을 쭉 하다 보면, 수능국어 학습을 하다 보면 피지컬과 이제 연계로 나눠진다. 피지컬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체급 자체를 늘리는 거야. 우리가 싸움박질을 할 때, 격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체급이 있어야 유리해. 어떤 종목이든. 그 체급 자체를 길러주는 게 피지컬. 그리고 하다 보면 EBS 작품을 알아야 좀 더 친숙하고 친밀해지고, 그죠? 좀 더 문제 풀 때 좀 스무스하게 풀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EBS 연계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지컬이야. 얘가 먼저 갖춰줘야 돼. 3살짜리 애한테 칼 쥐어줘봤자 제대로 못해. 그죠? 어른한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체급을 만든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 엄청난 검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선이고 이게 인셉션 강좌야. 근데 이 무기를 쥐어줘야 싸움에서 좀 더 능수능란하겠지. 나를 헤아려 드는 평가원을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여러분이 이기려면 결국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 배학 강좌는 어떻게 되냐면 인셉션과 더불어서 EBS 오브라인, OBS라는 문학작품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강좌, 그 다음에 문학 모의고사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민문학 모의고사라고, 이민문학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계도 늘리고 피지컬도 기르는 그런 강좌가 또 존재합니다. 근데 인셉션이 먼저 선행돼야 돼. 그래야 편해. 알겠어? 그 다음에 EBS 오브라인 독서 강좌가 이번에 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독서 연계. 근데 평가원 스타일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이제 연계 들어올 때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할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연결 강좌는 이렇습니다. 인셉션만 딱 듣기보다는 인셉션 다음에 그리고 인셉션 앞에 국시독, 인셉션 뒤에 파노라마. 이게 피지컬 라인이고요. 그 다음 피지컬뿐만 아니라 연계도 기르려면 차후에 EBS 오브 라인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지금은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권의 본서와 네 권의 채와서 각 강좌당 12강에서 15강 내외 튼튼하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제가 서울대 철학과 나왔고 뭐 M사, D사, S사에서 1등 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성적을 올려야 뭐 그게 강사죠. 그죠?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성적 오른 걸 인증을 해줘요. 이 친구 보세요. 결국에는 만점이에요. 그죠? 그동안 좋은 교재와 수업 감사했습니다. 한 해 내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만점이 나왔어요.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추려온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작수 5에서 100분이 100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다 이제 초반부터 잘 따라왔다는 거죠. 뚝심 있게, 잘 보세요. 뚝심 있게 유대종 듣고 100분이 99로 마무리했어요. 현장에서 처음부터 들었던 학생이에요. 결국에는 동생도 들으라고 할게요. 뭐 이런 것들. 이 친구도 100분이 100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먼 거리인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항상 앞자리에서 들었던 학생입니다. 근래 제일 잘한 일이 작년 이맘때 센 수업 신청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면 언제냐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따라오시려면 하반기보다는 초반부터 따라오셔야 서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부터 잘 닦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본서 수업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